안녕하십니까. 고려경매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방동성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는 경매 시장에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부동산을 좀 안다는 분들이 독점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점 가보면 내가 얼마를 벌었니? 어떻게 성공했니? 이런 분들의 무용담을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게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분석하는 방식,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보고 낙찰가를 산정해내고 이해관계자를 분석해내는 방식은 어떤 특별한 부동산 지식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일반 상식적인 분석, 그리고 상식에 근거한 낙찰가 산정, 그렇게 해서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경매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이 교육을 하는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준다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따라와 주시고 제 강의를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원 성산구 대방동 대방동성아파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십시오. 여기 이제 사건 번호 2017 타경 6722 그리고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여기는 소재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면적 25.7평짜리 아파트고, 소유자는 조금 있다가 등기부 등본 요약본 권리 분석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한번 확인해보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방동은 창원시 우측 외곽에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이 창원이라는 도시의 우측 외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시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공단이 있고, 그리고 공단 옆에 공동주택 밀집된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1705호. 이 사진은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집행관이 갔을 때 이렇게 붙여놓고 온 종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현장 사진입니다. 이런 아파트라는 걸 대충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길 내역을 보십시오. 아직 입찰이 15일 남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3억 3,300, 그리고 한번 유찰됐고 2억 7,440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찰돼서 제 3차 2018년 8월 10일 2억 1,952만원 최저가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때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접수하고 받은 문서 관련된 서류를 한번 저희가 문건 송달력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밑에 보시면 이 사건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이 그냥 채권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고, 그렇게 정해진 절차대로 경매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역은 상세 내역에 대한 설명이고, 대지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이들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세한 기록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낙찰받은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명도 상황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걸 사전에 예상해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명도다, 그런 계산이 된다면 입찰가에서 그 부담을 조금 빼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가 별로 손쉽게 끝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좀 그 경매를 처음 하는 그 초보 입찰자들도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조사, 입찰, 그리고 낙찰, 명도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단편적인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습관을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에 대한 요약본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2001년 7월 2일 이 집을 매매를 통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16년이 될 때까지 약 15년 동안 특별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대출이 있거나 감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소되고 다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5년 동안은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는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 2016년 4월 19일 한 2년 정도 됐죠. 농협 자산관리 회사로부터 3억 1,080만원 채권 최고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동네 농협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권리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순위 5개월 뒤에 다시 신협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6월 21일 상속 등기를 하게 되죠. 전외조의 7명. 자, 여기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2001년에 집을 사서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다가 2016년 4월 19일부터 근저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2016년부터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려웠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2년 전부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경매에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상속 등기를 했다. 이 상속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이 소유자가 이제 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7명에게 상속 등기가 된 겁니다. 보시면 자, 크게 확대했습니다. 자, 이 소유자와 같은, 그러니까 최초 소유자와 같은 성을 가진 분이 총 8명이 있습니다. 8명. 자, 8분의 1씩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집에, 우리가 낙찰받으면 명도하게 될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하고 관련된 건 누가 거주를 하고 있냐, 명도 대상자이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속된 등기가 된 이후에 2017년 7월 3일, 얼마 되지 않죠.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청구금액 2억 9,424만 5천 원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소유권 이전은 이 지분의 이전이죠. 정곤조라는 분이 지분 이전했습니다. 심지훈 씨에게. 곧 경매 넘어갈 건데 굳이 뭐 이 지분에 대한 이전이 별로 이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 진행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분 이전이 이분에게 별로 도움될 일은 없어요. 곧 소멸될 그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될 상황에 처한 지분입니다. 왜 했는지는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잘 몰라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속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 사망자가 되겠죠. 직계 비속, 자식입니다. 비속은 자식. 자식과 배우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자식과 배우자 간의 상속 비율은 만약에 자식이 1이면 배우자는 1.5, 50% 가산됩니다. 그리고 2순위 피상속인의 사망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이 되죠.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마찬가지로 1대 1.5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만 있고 자식은 없고 배우자 있고 양쪽 친가 부모님 두 분이 살아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모님 어머니 1 그리고 아버지 1 그리고 와이프 1.5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 형제 자매도 없으면 피상속인의 3, 4촌 이내의 반계 혈족.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분속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지금 현재 소유자 관계가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명이 모두 같은 성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 비율이 모두 균등합니다. 8분의 1. 그렇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죠. 이쪽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즉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형제 8명이 같은 집에 다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살거나 그 관계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유자는 총 8명이고 그 중에 일부가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무도 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들이 있었다면 상속이 이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배우자가 있었대도 마찬가지죠. 즉 이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들이 없기 때문에 상속이 이 3순위에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겠냐 이거죠. 물론 이 분석이 정확하게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알아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떤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고 명도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어느 정도 분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꼭 그렇게까지 분석해야 되냐 하는데 경매 물건 분석하고 입찰하고 낙찰받고 명도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 상대하고 일을 해야 되는 업무가 명도 관련 업무입니다.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많이 괴로워하기도 하고 분쟁에 좀 답답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인지 그들을 명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서 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살고 있으며 누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왜 경매에 나왔고 내가 낙찰받은 이후에는 그들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 관계에 최소한 3순위에 상속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기 때문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확실한 건 기존의 소유자였던 분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입찰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권리분석 정리를 하자면 말소 기준 등기는 2016년 4월 19일 농협자산관리회사 근저당이 될 겁니다. 자, 이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로서 이 등기 이후에는 모두 다 말소됩니다. 우리나라는 말소주의를 택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물건 이후는 전부 다 말소가 돼서 없어집니다. 깔끔한 권리관계입니다. 세입자도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명도만 진행하면 되는 복잡하지 않은 권리관계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부등본은 모두 말소, 관리비는, 자, 보통은 제가 관리비 잘 안 알아보는데 수업하는 내용은,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돌아가시고 형제관계들한테 상속이 됐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어느 정도 연체가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관리실에 확인해 보니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 각종 공과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기요금,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점유관계에 대한 현황조사서 일부를 발췌해서 여기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좀 확대하겠습니다.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집행관이 현장에 갔습니다.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자, 문이 닫혀 있어서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지만 거주자의 미연락으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집행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 세대 열람 결과 본건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이 소유자가 8명 중에 누군지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대 열람 내역을 한번 해보면 알겠죠. 제가 다음에 다른 사건 할 때는 세대 열람 내역을 해서 한번 수업 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라서 이렇게 공개된 수업에 다 공개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일부러 조사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건 수업 중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명도계획, 명도 대상자, 자, 세대 열람 내역을 해보면 뭐 어느 정도 확인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8명의 소유자 중에 1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권리관계는 소유자, 잔금 납부 후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 합의는 만약에 강제 집행이 아닌 합의가 된다면 300만 원 이하에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권리관계 그리고 예상되는 명도 대상자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래 가능 금액을 뽑아내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